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월 9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가 조금은 쉬어갔다 하루였는데 오후장에 현대차 그룹주가 갑자기 치고 올라갔었고 그 때문에 약간은 지수를 끌어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0.7%의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또 코스닥도 밑에 꼬리를 달고 0.4%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족들을 보면 말씀대로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은 쉬어갔었고요. 그리고 시장의 가장 중심주가 되었던 것이 바로 조선 방산주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1%, 그리고 현대중공업하고 또 하나오션, 아울러 삼성중공업까지 오늘은 조선주와 방산주의 흐름이 너무나 좋았었고요. 그리고 장 막판쯤에 한 1시간 반을 남겨두고 현대차 그룹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7% 급등과 함께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일단은 갑작스럽게 현대차 그룹주가 상승이 나왔던 것은 이번에 CS2026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아틀라스가 최고 로봇으로 선정되었다는 뉴스도 있었고 또 2028년에 불과 2년 남았습니다. 이 아틀라스가 현대차 공장에 투입될 것이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고 할 수가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자동차 관련주를 넘어서 이제는 종합 로봇 기업으로 보겠다. 이런 평가들이 주가의 흐름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랜만에 알테오젠의 6%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2차원지와 로봇 기업들 이쪽은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테오젠의 6%의 빨간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조 7천억, 최근 한 달 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순매도였고 반면에 기관은 무려 8거래일 만에 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조 2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죠. 굉장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고 1,900억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다소 조용했던 흐름이었고 외국인의 9천억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기관은 2,7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7천억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기관은 1,300억, 하이닉스도 8거래 만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크게 시장을 주도했던 하나시스템.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5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장 막판에 급등이 나왔던 현대차.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기관은 9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시스템,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우선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알테오젠. 전반적으로 조선 방산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기술주 위주로 특히 AI 관련주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고요. 한마디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업종들의 약간의 조정이 있었고 그 외에 다양한 업종들은 그래도 준수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어제 0.4% 빠졌었고요. S&P 500은 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빨간불이 들어왔었죠. 마지막으로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지수가 어제는 좋지 못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기술주의 약세가 있었고 어찌 본다면 새해 첫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인지 국내 반도체 관련주 오늘은 약간은 조용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반대로 일본은 오늘 1.3%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은 보합이네요. 또 중국은 반대로 0.3%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래도 코스피는 지금 촬영 시점으로 보면 지금이 오후 1시 반이고요. 코스피가 0.5%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중심주인 반도체를 보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하이닉스만 소폭의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만큼은 급격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아닙니다.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나왔다면 언제든지 충분히 일시적인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용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5일선 위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장중에 5일선에 한번 깨졌습니다. 그래도 반등은 삼전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면 반대로 그 수급 공백을 활용해서 방산주 있죠? 방산주와 조선 이 두 개 업종이 시장을 크게 주도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방산과 조선주에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그게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반도체는 약간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면
그 밑에 하나 시스템, 대표적인 방산 관련주입니다. 지금 24%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선주인 동시에 방산주로 볼 수가 있겠죠. 현재 3.4%,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무려 11%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종목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도 어제는 조금은 조용했었다면 오늘만큼은 하나 그룹주를 따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모두 방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우리가 제외해서 보면 오늘은 방산조선주, 합쳐서 방산주라고 말씀드릴게요. 방산주가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내에서 6개나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그냥 오늘 방산주가 강했었구나, 이렇게 지나치게는 조금은 아쉬운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 방산주가 강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가 내년에 국방 예산을 무려 50% 증액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겠죠. 그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크게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베네수엘라 공격이라든지 또는 덴마크의 그린란드까지 약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나온 뉴스, 하나에서 최근에 미국의 필리 조선수를 인수했었죠. 그런데 확장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필리 조선소는 트럼프가 얘기했던 미국의 황금함대 있죠? 그 여러 함대가 건조될 조선소이고요. 미국의 조선업의 상징적인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뉴스들을 보더라도 오늘 가장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 그룹주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을 제외하고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일단 하나 시스템은 지난 6월 고점, 이 고점을 돌파한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로 지난 9월 고점 있죠? 여기를 4개월 만에 돌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 하반기에 11월은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하반기쯤 이때 시장 흐름이 가장 좋았던 것은 반도체였죠. 그런데 오늘은 반도체가 조금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 공백 기간을 활용해서 오랜만에 방산 조선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AI 관련주가 조금은 쉬어간다면 그 구간을 활용해서 어떤 업종들의 시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오늘의 시장을 보면서 캐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주식에는 언제나 정답은 없고요. 일단 예측과 전망을 하되 나의 생각과 맞다면 홀딩하는 것이고요. 반대 경우가 나왔을 때 그때는 스스로 제2의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산 관련주가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여전히 기대감도 계속 살아있죠. 그리고 몇 개월 만에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만약에 지금 반도체가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고 약간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 시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표 업종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도 그런 구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직전 고점을 돌파했던 자동차 관련주, 이쪽도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방산 조선주였고요. 그 외에는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끝났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의 삼성전자의 차트 흐름을 보세요. 14만 원 부근에서 약간의 단봉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매수 매도가 굉장히 충돌하는 시점이 있고, 지난 10월과 11월처럼 충분히 이런 흐름이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 얼마의 수익을 낼 것이고 또 얼마에 팔 것인지, 그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만약에 지난 11월과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나는 그때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선제적으로 먼저 그런 계획들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언제 매도할 것이고 또 얼마나 수익을 볼 것인지, 이거는 첫 번째가 돼서는 절대 안 되니까 필히 신규 매수를 한번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도 코스피가 연초부터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단순히 거래대금을 보더라도 연초부터 계속해서 20조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12월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지난달보다 확실히 많은 수급이 더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피에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거래대금은 시장을 떠받치는 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떠받치는 힘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반대로 거래대금이 는다는 것은 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굉장히 강하구나, 그렇게 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강하다면 조정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때문에 만약에 거래대금이 20조 원이 깨진다면 그때는 시장이 또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필히 반도체처럼 지수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대금, 이 부분을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주는 사실상 1월의 첫 주였습니다. 생각보다 1월 첫 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이 단기 과열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그래도 걱정보다는 시장의 기대감을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시장이 큰 낙폭 없이 좋은 흐름 이어지길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